Hotel, motel, we make it right. New flow, bright lights all day, all night. Hotel, motel, space planning, we design the future, no ending. Hotel, motel, space planning, new way, we're trendsetting.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일전에 나와서 비포 영상을 찍었었던 유성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성에 만들던 호텔 하나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호텔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유성 같은 상권은 저희가 많이 프로젝트를 했던 상권이죠. 유성은 많은 모텔들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유성에 있었던 기존 모텔들의 매출이 굉장히 올라갔던 상권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쌍둥이 건물의 모텔, 아늑 호텔 앤 스파 유성점이에요. 유성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게 아마 온천 떠올리실 겁니다. 유성은 지금은 유성 온천이 잠깐 없어졌어요. 저희는 그 온천의 맥을 이어가지고 저희가 유성천을 바라보는 온천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해갖고 오늘 모텔을 가지고 온천을 만들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을 보시면은 상단은 전부 다 하얗게 밀었습니다, 도장으로.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레벨이 될 수 있는 하단부에는 금속 공사를 통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까 두 개가 쌍둥이 빌딩이긴 했지만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그걸 하나의 호텔처럼 보이게 통합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만 통합한 게 아니고 프론트도 통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관으로 입실을 해서 체크인을 하고 기존의 2관에 있었던 로비 공간은 또 공용부로 바꿨습니다. 그 공간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관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로비가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로비죠. 로비의 컨텐츠는 명확합니다. 여기는 저녁에는 사실 무인 프론트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인으로 운영될 때는 관제실의 역할도 중요해요. 고객이 앞에서 헤매거나 또는 신분증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하면은 관제실과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공간은 이제 유성의 소개지가 들어갈 거예요. 가볼 만한 것들을 채워 넣고 호텔의 정보지 같은 것들이 저희가 편집 디자인으로 이쁘게 해서 놓을 공간입니다. 히노키볼이 있어요. 히노키볼이 저희가 넣으면서 굉장히 이제 반응들이 좋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크릴 욕조에도 넣어놓고 물을 담으면은 히노키 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구니를 들고 객실에 가서 목욕 경험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관과 2관을 아예 내부를 뚫어버렸습니다. 연결시키고 드나드는 이 통로가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돌을 밟고 지나오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었고요. 연결 통로를 지나오면은 이 공간은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1번은 여기는 세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장 고객들은 한 2박 3박 머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빨래 정도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세탁존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요즘에 24시 무인 라면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무인 라면 같은 경우에는 투숙객한테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호텔은 목욕을 하는 경험 컨텐츠가 있는 호텔이잖아요. 목욕하고 나면 좀 배고프잖아요. 그랬을 때 내려와서 편하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라면존을 만들었습니다. 이 함들을 열어보면 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료들을 담아가지고 편하게 먹고 싶은 라면들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가 2~3평 밖에 되지 않지만 최대 8명이 앉아갖고 라면을 먹을 수 있게끔 트래픽이 아주 넘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병풍 같지 않나요? 시트지하고 간단한 목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출을 만들어주면 부대 공간의 위계를 조금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놓은 겁니다. 객실이 빨리 보고 싶은데요. 올라가시죠. 네. 네, 여기가 시그니처 룸입니다. 지금 침대 헤드의 모양이나 침대 베딩 상태 보면은 종로에 있는 아는 호텔 앤 스파 떠오르시죠? 그 브랜드가 들어온 겁니다. 대관 모자 같은 걸로 침대 헤드에 연출을 줘가지고 아, 여기 뭔가 한국의 느낌을 내려는 그런 호텔이구나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간단한 가구 플랜만으로도 이런 연출을 좀 한 겁니다. 아늑 호텔 앤 스파의 시그니처 룸의 항상 핵심은 이런 물을 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타일 마감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 이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 공간 전체가 습식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습식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욕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옆에는 사우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인트는 목욕을 할 때나 사우나를 할 때나 저는 큰 TV를 보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여기 연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이하게 습식 공간의 일부 벽면을 활용해 가지고 큰 TV를 보면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을 사우나나 목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겁니다. 스파 호텔로 하신 이유가 유성 온천 호텔이 있었는데 네. 그게 없어질 거를 대비를 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게 없어진다라는 계획도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성을 좀 봐야 돼요. 유성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온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존의 유성에 남아있었던 중소형 숙박업소들은 이런 온천수나 실질적으로 온천 컨텐츠를 호텔에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소스가 있는데 그걸 호텔이랑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중소형 숙박업소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호텔을 만들 때는 온천의 컨텐츠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가장 걸맞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 아늑 호텔 앤 스파를 여기에다 넣고 온천 컨텐츠를 좀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부의 사이니지 플랜을 봐도 온천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뒷북 모습을 보면은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객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미건조하게 여기 그냥 침대가 있고 여기가 그냥 화장실이 있었던 그런 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방은 대전 유성에서 지금 아무리 잘 받아도 5, 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숙박료 기준으로는. 근데 이 방은 이렇게 통합되고 나서 20만 원의 객단가를 항상 받을 수 있는 방이 된 거니까 이 두 개 방을 통합한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렇게 시그니처 룸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네, 화장실이 2개죠. 침대가 2개가 있고 완벽한 4인 기준 객실을 만들면서도 각각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존에 하나 있던 화장실 조딩도 요만큼은 살려가지고 욕실로 만든 겁니다. 정말 이렇게 다인이 와도 아침에 혼선 없이 욕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스위트룸에서는 꼭 줘야 되는 경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욕실이 2개입니다. 아늑 호텔 앤 스파 같은 경우에는 전실 도어도 이런 형태로 기성에다가 저희가 나무를 이렇게 따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훨씬 더 보기 좋죠. 이런 거 하나를 고를 때도 이런 호텔의 전체에 이미지하고 맞게끔 고민하고 이거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이 분명 옛날 전통 느낌인데 또 반대로 약간 현대 전통 느낌이 그렇죠. 모던하고 전통이 섞이면서 약간 또 캐주얼해지면서 아, 요즘식으로 해석된 온천 호텔이구나 라고 고객이 들어와서 느끼면은 의도가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비즈니스 객실입니다. 비즈니스 객실 같은 경우는 출장객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다 몰아넣은 객실이잖아요. 우리가 대구에서도 봤듯이 비즈니스 객실에서 좋은 퀄리티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했을 때 디자인은 저희 아늑 호텔 앤 스파의 기존 매뉴얼에 넣되 이렇게 PC가 한 대 들어가 있는 거,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는 거, 남자 혼자 와도 여기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이 비즈니스 타입을 만들 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아늑 호텔 앤 스파에는 정객실에 이렇게 다도를 즐길 수 있는 키트가 들어가 있어요. 목욕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평온하게 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도 제공하려고 하고요. 차 마시면서는 여기는 인센스 스틱을 꽂을 수 있는 인센스 홀더예요. 그래서 좋은 향도 즐기면서 객실에서 좀 안온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이 호텔에서 고객한테 주고자 하는 경험입니다. 제가 약간 전부터 계속 저 그림이 눈에 띄는데 네. 그림은 누가 그린 건가요? 아, 저거 저희 디자이너분들이 그린 거예요. 예산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더 의미 있는 데다가 우선순위가 있는 데에다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리는 거고요. 실제로 저렇게 해야지 이 호텔의 아이덴티티와 가장 맞는 그림을 저렇게 걸 수가 있어요. 아까 PD님이 여기가 모던한 거와 전통적인 게 섞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거 되게 스모카에다가 모던한 형태를 섞은 것 같지 않나요? 저희가 주고자 했던 이 호텔의 감상을 이미 느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또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욕실도 기존의 크기와 동일한데 이렇게 저희가 아크릴 욕조에다가 치마 부분은 타일로 마감을 해가지고 깔끔한 욕조를 만들어 놨죠. 객실이 좁아도 여기는 호텔 앤 스파잖아요. 그래서 온천을 나타내는 호텔이기 때문에 전객실에 그래도 욕조는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획을 한 거고요. 아크릴 욕조라 조금 밋밋한 부분들은 1층에서 히노키 볼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여기다 두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목욕을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보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이런 온천 호텔에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는 거는 비단 욕조가 뭘로 돼 있는 것 뿐만 아니고 부가적인 어떤 목욕 컨텐츠를 결합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과도 상관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객실은 스파룸이에요. 스파룸은 아까 봤던 시그니처 룸보다는 약간 더 작지만 4인이서 투숙을 하기에는 괜찮은 디럭스 역할급을 해주는 그런 객실이에요. 그래서 객실을 통합하지는 않았고 원래의 한 객실 중에 조금 객실 크기가 큰 객실은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침대가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시간 보낼 수 있게 테이블 조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도 목욕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이 공간이 이제 벽체 하나를 세워가지고 목욕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스파룸도 보면은 2인이 딱 들어와갖고 코크닝하게 뭔가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제 만든 거고요. 이런 물을 받는 담수 속도도 빨라지고요. 물의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가지고 별도의 구조 공사를 하지 않고도 이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그다음 단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비단 넘어오기 쉽게도 만든 거지만 앉아서 반신욕을 할 수 있게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조 공간의 크기를 계산할 때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해서 나의 사업의 방향과 여기에 투숙 인원하고 물의 무게에 따른 구조 보강의 이슈 같은 것들을 여러 개 고민해 보면서 어느 정도 크기와 깊이의 욕조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은 뮤직룸입니다. 되게 스탠다드 룸처럼 생겼죠. 하지만 뮤직룸이에요. 저희가 뮤직룸은 기존에는 제네바 스피커도 두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쁘게 장을 짜서 여기 보스 스피커를 여기다 놨어요. 홈시어터 같으면서 되게 공간과도 잘 어울리죠. 목욕하는 경험하고 빠질 수 없는 게 이 음악 경험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룸 같지만 여기는 뮤직룸으로 인해 가지고 객단가를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으면서 정적인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뮤직룸을 택하겠죠. 이런 테이블을 만들 때도 그냥 기성 테이블에 두는 것보다도 이렇게 패브로 된 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붙박이 소파 형태로 앉게 되면은 훨씬 더 준비된 공간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성 테이블하고 사는 거 가격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임팩트 있게 이렇게 공간을 내면은 다른 호텔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하나의 사진 포인트를 또 낼 수도 있잖아요. 좁은 방이지만 이렇게 조금만 더 우리가 고민을 하면은 공간도 예쁘게 하고 고객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구 플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은 들어오자마자 좋은 냄새가 나지 않나요? 바로 이 공간 때문입니다. 침대 옆에 사우나가 붙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입니다. 호텔은 스파기 때문에 스파에서 사우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죠. 건식 사우나라서 습에 대한 문제도 없어요. 침대 옆에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서 반대쪽으로 가면 욕실 공간에서 목욕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사우나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향이 나는 이유가 저 나무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편백나무가 다 향을 내주는 거고요.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 향이 더 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앉아갖고 TV도 65인치짜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임팩트 있는 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나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우리 뮤직룸이나 2PC룸에 있는 욕조보다는 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면대를 건식으로 뺀 거예요. 세면대 건식으로 빼고 옷장이랑 배치를 하게 되면 화장실 공간이 그만큼 비게 될 거고 그 자리에 저렇게 욕조를 크게 넣은 겁니다. 스파 호텔을 기획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비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쓰는 공간임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객단가도 좀 더 올려놔야 운영 지출 중에서 수도 광열비가 좀 올라간 거에 대한 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쓰는 호텔을 브랜드로 하겠다 그러면 확실히 조금 더 고급스러운 형태의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는 게 향후에 객단가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냥 나 하고 싶어 해서 했다가 오히려 돈이 더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다 계산을 하고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보일러도 전부 다 신설했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물을 한 번에 많이 쓰더라도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고요. 수압에 대한 문제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서 기술도 잘 접목이 돼야 되고 운영 전략도 잘 접목이 돼야 돼서 실제 흥행까지 이어져야지 고차원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파 호텔에 왜 이런 룸이 있는지는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죠? 스파 호텔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중소형 숙박업소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룸 타입들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PC가 있는 거고 고객의 입장에서 호텔을 고를 때 이 2PC 룸은 다른 호텔과 어떤 차별화를 줄까요? 여기는 2PC도 할 수 있는데 목욕도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경험을 주기 때문에 이 호텔이 매력적인 거고 실제로 여기서 하다가 배고프면 1층 내려가서 라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F&B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대전에서도 저희가 호텔 만들 때 1층 로비 공간에다가 배달 음식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도 경험했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2PC 룸을 이번에도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실제 2PC 룸이라 그래서 2PC만 딸랑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저희 호텔에서 주고자 하는 휴식의 편안함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대도 제가 만든 순두부 매트리스가 와 있으니까 몸이 푹 잠기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침대가 와 있는 거고요. 이것도 경추보호 베개예요. 침구 같은 경우도 이게 부들부들해요. 하룻밤 정말 묵고 나면은 이거 뭐야? 사고 싶다 라는 그런 침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침대랑 이 친구가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 QR코드 찍으면 저걸 집으로 사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집으로 바로 공장에서 배송이 됩니다. 중소형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메인 고객층이 어떻게 보면 자취하는 20대 고객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원룸 할 때 침대를 하나 그냥 쌈직한 걸 사가거든요. 그 정도 가격선에서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폭신한 침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룸 자취생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그런 침대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장도 엄청 좋죠. 두 건물을 이제 하나의 건물로 쓰게 되니까 이제 하나의 호텔의 주차장 면적으로 쓰는 거고 지하에도 각각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중소형 숙박시설 치고는 25대 이상의 넓은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이 공간도 그때는 막 쓰레기들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조경 공간으로 바뀌었죠. 간단하게 이렇게 조경 공간만 만들어줘도 이제 유성청과의 콜라보를 이뤄가지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예쁘다 예쁘다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낙후된 모텔이었지만 개발하고 나서 뿌듯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유성에 있는 낡은 그런 여관 2개 건물이 동시에 운영이 되게 됐을 때 어떻게 호텔을 기획하고 어떻게 하나의 호텔처럼 만들고 객실과 그런 부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호텔과의 어떻게 변별력을 주는
주느냐,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담긴 영상이었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텔 완성할 때마다 애프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